자, 첫 번째 보죠. 예, 실종자를 찾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에서 80대 한 치매 어르신이 실종이 돼서 지금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실종자 얼굴 나가고 있습니다. 키 150cm의 보통 체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은 실종 당시 모습이고요. 보라색 상의, 붉은색 하의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족들이 많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달 30일 오후 1시 반쯤에 대구 수성구에서 81살 치매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이 동선 추적을 해보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CCTV에 잡힌 건 대구 옥수골의 봉암폭포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종자 81살 윤길자 씨입니다. 키가 150cm의 보통 체형이고 실종 당시에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상의 그리고 붉은색 하의를 입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구 일대에서 이 어르신 좀 목격하신 분들 계시면은 자, 하단 지금 자막 좀 띄워주시죠. 예, 지금 여기 자막 저 연락처로 꼭 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택시비 28만 원 꿀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저렇게 택시를 잡아서 탑승하고 있는 여성 2명. 기사님, 택시비는 교통카드로 결제할게요. 대전까지 고고싱 콜. 자, 기사님은 아이고 장거리 손님 탔네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봤더니 교통카드가 잔액이 부족하네. 기사님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하고 저렇게 하차를 했어요. 자, 포항에서 대전까지 3시간. 지금 28만 원 택시비 나왔는데 먹튀였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기사분의 입장에서는 포항에서 대전까지 갔으면 하루 왼종일 일을 하지 못하고 저 손님을 태우고 왔다 갔다를 했어야 되는데 28만 원이란 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가 이야기했다시피 저 후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전까지 가주세요. 유성구까지 갔다는 겁니다. 딱 도착해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 진짜 잔액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계좌로 적어주시면 제가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분은 철떡같이 믿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함흥차사였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앵커 말대로 먹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저 모습 보면 기사님에게 그 계좌번호 있으니까 꼭 송금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제가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법이 아시잖아요. 자, 옷차림만 봐서 누군지 압니까, 박 변호사님. 그런데 경찰에서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지금 거신 번호는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악의적인 거거든요. 연락처를 알려주고 내렸고요. 그래서 그 후에 계좌 이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됐고 경찰이 신고하니까 결국은 없는 번호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포항에서 가면서 대전까지 가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잔액이 부족한 거로 갔을까요? 아마 무임승차 했던 게 반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얼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경찰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얼굴들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습 사기 내지 사기죄가 되고요. 단순한 먹튀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그 사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 그것이 지금 걸린 상황이고 처벌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승재 의원이 좀 말했지만 그래도 미리 와가지고 자백을 하고 실토를 하면 참작이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요. 범죄는 이미 성립을 했어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손자 꾸짖은 이순자 씨입니다. 자, 어제 MBC PD수첩이 최근 전두환 씨의 손자 이 전우원 씨의 폭로로 시작된 비자금 등등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부인 이순자 씨의 인식을 처음 공개했던데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네, 어제 MBC PD수첩에서 이 전두환 일가 숨겨진 재산을 취재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제작진이 전두환 씨의 그 부인이죠. 이순자 씨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인 전우원 씨가 비자금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단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폭로하는 내용은 모두 그 어미 그러니까 전우원 씨의 친모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이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한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병든 아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전우원 씨의 친모를 비난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전우원 씨가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또 뭐 연락을 했더니 너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또 손자를 또 꾸짖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차가 거기서 왜 나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인도 주행하고 있는 저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자, 전진합니다. 인도 위에서 차가 그러더니 또 백도를 합니다. 전진, 백도. 아, 이거 5도 가도 못한 이 상태로 인도에 떡하니. 자, 보행자들이 차를 피해서 도로 밖으로 통행하는 저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옆을 지나던 경찰차. 이거 냄새가 나는데 삐용삐용 하고 갔더니 역시나 아우 술 냄새. 자, 음주운전 사건 사고 저희가 백날 방송하고 뉴스하면 뭐합니까? 네? 어차피 얼굴도 공개 못하는데 면허까지 거 취소되면 조금 불편한 따름이죠.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7일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마포구에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저 인도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던 이 차량이 경찰 눈에 띄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처 걷던 시민들은 이 차를 피해서 인도 밖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현장을 지나던 경찰이 이걸 수상하게 여겨서 비상 사이렌을 켜고 다가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 운전자가 후진을 그동안에도 시도를 했지만요. 결국 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음주 측정해보니까 역시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해당 운전자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 음주운전자들 얼굴 공개 진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논란의 카페, 진실은 점점점.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는 사연인데요. 사진부터 보시죠. 자, 한 카페 출입문에 60세 이상 어르신은 출입 제한, 한마디로 노 시니어 존이라는 스티커가 저렇게 붙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자, 왼쪽에 보면 안내견은 또 환영을 합니다. 예, 이에 해당 카페의 단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판했는데 사실은 저 동네 할아버지들이 저 카페 사장님한테 마담이 이뻐서 커피 맛도 좋아. 이딴 성희롱을 해요. 라면서 저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설명했던 건데 물론 승희 의원님 이 작성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뭐 노 시니어 존, 흔히 말해서 어르신들 오면 안 돼, 노 키즈 존, 아이들 오면 안 돼. 두 가지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손님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주인의 어떤 자유인 거지 그걸 갖고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의견과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어른에 대한 너도 늙을 수 있는데 어른에 대한 그런 어떤 모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사실상 카페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자 단골이라는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정말 단골로 왔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오면 그 저 카페에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성희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앵커가 말했다시피 예쁘다 마담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다 보면 저라도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이 진실이었다면 저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어르신들 거절했다는 것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어버이날 전해드렸던 그 사건 인천의 한 카페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더니 커피잔 촥 집어 저거 기억나시죠? 그 손놈 2명 중에 1명이 사과를 하러 왔다고요? 네. 자, 지금 난동을 부렸던 2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저기 지금 모습이죠. 난동을 부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식으로 이제 사과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두 번째 뿌린 사람. 술에 좀 취했었고 지금 저 상황에서 물컵 고리에 이제 손이 미끄러졌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하필이면 행인이 딱 지나가고 나자마자 미끄러졌구나. 네. 컵 던질 생각 없었는데 고리가 손에 걸려가지고 미끄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원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직원한테 사과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업주, 점주한테 사과를 했고 점주가 나한테 하지 말고 직원한테 사과를 해달라 하니까 그건 사장님한테 사과를 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미끄러지기 합니다. 일보 직전. 네, 자, 일단 그런데 행인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필이면 그때 여기서, 미끄러졌어 또. 한번 더듬 나옵니다. 나오는 건 나와요. 근데 본인은 이제 손가락이 그때 미끄러졌다 하니까요. 진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 점주 입장에서 좀 배신감이 들었던 게 이 두 사람이 난동 피인 두 사람이 인근에서
카페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라는 사실이에요. 진짜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 또 많은 또 네티즌들이 응원해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해당 카페 인근에 네. 그 자영업자 자영업자입니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그 두 번째 그 길에다가 행인 지나가고 나서 하필이면 그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그 뿌렸다고. 자, 그러면 말이죠. 처음에 저 테이블 위에다 저 찌끄리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 상황이 좀 커지니까는 지인한테 연락을 들어가지고 저 두 사람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시피 두 번째 한 사람은 조사받은 다음에 그 업주한테 와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뿌렸던 저 남자, 시발점인 저 남자는 사과를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처벌 받는 건 둘째로 하고 일단은 당연히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데 인성이 부족하군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늦더라도 오셔가지고 사과를 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과 제대로 하세요. 예, 제가 앞서는 그냥 뭐 이 상황을 좀 풍자를 하려고 행인이 지나간 뒤에 이게 미끄러졌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되는 거 본인도 아시죠? 예, 제대로 사과하세요. 예, 다음 사연으로 가봅니다. 물건 못 버리는 남편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연일까요? 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요. 이 신혼집을 장만해서 한창 집을 꾸미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취하던 남편이 이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10년 넘게 입은 셔츠 그리고 물이 다 빠진 청바지 이런 것들을 입지도 않으면서 장롱에 쌓아놓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또 남편한테 종종 새 옷을 사주기 때문에 장롱이 거의 터질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아내가 남편한테 안 입는 옷은 좀 정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롱을 쳐다보면서 이 셔츠는 내가 10년 전에 첫 월급 탔을 때 산 거, 이 옷은 15년 전에 친한 친구가 사준 거, 이 신발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사주신 거라면서 모든 물건에 다 추억이 있다고 도저히 못 버리겠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신혼집 예쁘게 꾸미고도 싶은데요. 이 추억이라면서 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쌓아두는 남편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혹시 저장 강박 있니? 쓰레기 잔뜩 쌓아놓고 사는 그런 어르신들처럼 오빠 늙으면 그렇게 살려고 아주 작정한 거야? 너 때문에 옷방이 아주 미어 터질라 그래. 자, 100번 양보해서 청바지, 셔츠, 오케이. 10년 전 팬티는 좀 갖다 버려 들어 죽겠어, 동그라미. 진짜. 야. 이거 남편 입장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남편입니다. 자기야, 이 낡은 셔츠 정말 내겐 소중한 거야. 그리고 이 15년 전 마이클 조던 있는 이 운동화, 이거 정말 내게 소중한 거야. 10년 전 이 팬티, 내게 정말 너무 소중한 거야. 오빠, 은배 오빠, 잠깐만, 이거 다 너 전 여친 춘자가 사준 거니? 예, X입니다. 이건 갑론을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은배 오빠부터. 그렇습니다. 옷을 보관하는 건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도 한 5년까지는 보관합니다. 10년은 보관 안 하는데 옷을 보관하니까 곰팡이가 껴요. 다른 옷까지. 그래서 저분이 옛날 그 추억을 기억하는 건 좋지만은 옷을 10년씩 보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계속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닥다리는 버리시고 아내한테 잔소리 듣지 말고 갖고 있던 거 2, 3년 거는 남겨두시고 나머지 7, 8년 된 건 모두 버리시길 내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사연 처음 듣고 나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은데 지금 많죠. 딱 우리 남편이야 지금 그러고 계세요. 많죠. 사실 버리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추억이 있는 물건 버리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 신혼이잖아요. 물론 입지 않는 옷에 추억이 있다는 건 아는데 신혼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그 추억을 장롱 안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금 있는 부인과 함께 알콩달콩 새로운 추억이 있는 옷으로 옷장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어지간하면 남편 제가 편을 남편 들 텐데. 들고 싶었는데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치료. 저장 강박증 얘기를 했는데 저장 강박증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미가 있는 물건 한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모든 옷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입지 않으면서도 계속 보관하는 게 저장 강박증, 강박 장애 같은 거예요. 필요하다면 아내랑 둘이 가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뭐 문제되는 거.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소수의견 좀 하고 싶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 박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추억이 깃든 그 물건 있으신가요?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아, 몇 년? 아주 옛날에 있던 하나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옷같이 쌓아두진 않습니다. 인형 같은 거 하나 있긴 한데 어릴 때. 인형이요? 아이고 좀 이상한데 아, 곰돌이 인형? 그런 인형이 하나 있긴 아, 한데 진짜? 그뭐 그냥 놔둘 뿐이지 뭐 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제가 이거 직접 봐야 돼. 이거 나중에 사모님한테 여쭤볼 그 혹시 네. 침대에다가 이제 그 끌어안고 자는지. 그건 아닌데요. 아. 하여튼 저렇게 계속 보관해서 그 수납 공간도 뭐 힘들게 만들 정도면 저건 좀 심각하다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얘기 주시네요. 네, 많은 생각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강미숙님, 그냥 남편까지 싹 다 버리세요. 한정무님, 베네 저고리도 가지고 있지 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해결책도 좀 주셨습니다. 문터처블님은 창고라도 대여해서 보관하세요 하셨고요. 황인진님은 이렇게 추억 있는 물건이면 사진을 찍어서 추억만 간직하고 물건은 버리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완희님은요, 나도 의미 있는 건 못 버리겠다라면서 이 남편에게 공감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